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8일입니다. 2019년 4월 8일 밤 10시 30분을 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민주 세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은 친일, 반공, 독재, 보수, 산업화 세력, 불의의 세력 또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은연중에 적폐 세력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친일 부역배에 의한 건국이라고 이렇게 역사를 조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양에 가서는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격화시킵니다. 그리고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승격시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 세력, 극좌 세력이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향해서 부르는 이 말도 아닌 규정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문명 발전 세력, 지난 70년간의 위대한 문명을 만든 세력이 과연 수구 반동 세력이냐, 아니면 김정은, 김일성 또는 문재인 세력이 수구 반동 세력이냐, 정색을 한번 하고 제가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수구 반동이란 말을 쓰기 싫지만은 극좌 세력이 저를 포함한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합헌적 민주화 세력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수구 반동이라고 욕을 하니까 그럼 수구 반동이란 잣대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자. 누가 과연 수구 반동이냐, 누가 과연 수구 반동이냐를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수구 반동이라는 말을 그 뜻은 옛날 것을, 낡은 것을 지키면서 역사의 흐름에 반대한다는 뜻이죠. 역사의 대세를 거스른다는 뜻이죠. 그 역사는 한국사이기도 하지만 세계사를 의미합니다. 그럼 세계사의 대세는 뭐냐? 새로운 것과 옛날 것의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법치가 있느냐 없느냐,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느냐, 인권이 보장되느냐, 실용정신이 있느냐, 과학을 믿느냐, 사실을 무시하느냐, 아니면 사실을 존중하느냐, 문명 건설이냐, 문명 파괴냐, 이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법치, 개인의 자유, 인권, 실용, 과학, 합리, 사실, 문명 이런 걸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면은 한반도에서는 조선조와 이를 계승한 북한 노동당 전체주의 정권, 그리고 한반도의 김일성 추종 세력, 주사파 또는 친북 세력 또는 종북 세력 또는 계급 독재 세력 또는 민중주권론자들, 이런 세력이 바로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이 자들이 바로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왜냐? 법치를 무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고 인권, 실용, 과학, 사실, 문명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세력은 진짜 진보 세력이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 실용, 과학,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법치를 세우고 문명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켰죠.
이승만과 박정희는 사소한 잘못은 있으나 크게 본다면 조선조적 봉건 잔재, 식민지 근성, 그리고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복지가 가능한 국민들을 양성하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20세기의 가장 성공적 근대화 혁명가라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죠. 근대화 혁명가는 다 진보 세력입니다. 그러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세력이 근대화 혁명을 성공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개인의 자유를 확장했습니까? 아니면 경제를 발전시켰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없죠. 세계사의 흐름은 신룡, 개방, 합리, 자유의 발전 노선이었습니다. 이 노선에 부합된 정치를 한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여기에 반대되는 정치를 한 사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과 공동 운명체가 되어가고 있는 문재인 세력이죠. 그러면 문재인, 김정은 세력이 한반도에서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진짜 진보 세력입니다. 진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왜 이승만과 박정희가 진짜 진보 세력이냐? 10가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두 사람은 조선조적 신분 제도를 타파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농공상의 계급사회를 상공농사의 시민사회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상공농사.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기술자들을 우대받는 사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기 사자가 문제죠. 사자. 조선조는 과거시험 합격자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은 물건 만들고 장사하는 사람을 우대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보적 사상가였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조선조 개국 이후 처음으로 군인과 과학자, 관료, 기업인, 과학기술자가 역사 창조의 주역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국민들의 참여 폭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신흥 진보 세력은 위선적 명분론의 포로가 되어 역사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양반 계급의 후예들, 정치인, 교수, 기자, 검사, 판사 등을 견제하고 부분적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3. 국가제도 건설, 농지개혁, 한미동맹, 교육 확충, 여성해방,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법령정비, 의료보험 도입, 새마을운동에 의한 농촌 근대화, 중화공업 건설에 의한 노동자들의 중산층화, 자주국방력 건설, 고속도로 등 인프라 확충 등은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을 넘어선 세계적 수준의 무명 건설이었습니다. 이런 건설을 문재인, 김정은 세력이 한 적 있습니까? 네 번째, 왜 이승만, 박정희가 진짜 진보 세력이냐? 네 번째, 부의 축적뿐 아니라 균등한 배분에도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양극화가 없었어요. 다섯 번째, 언론과 정치 통제는 최소한에 그쳤습니다. 여섯 번째, 통치의 기조를 동양적 실용 정치 철학과 접목된 서양적 합리주의, 즉 자주적 실사구시 정신에 두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허황된 명분론이나 거짓 선동에 두지 않고 과학과 합리성에 기초를 둔 정책을 폈다 이 말이죠. 일곱 번째, 국가 진로를 세계사의 진보 세력인 해양 문화권에 두면서도 한국인의 역사적 뿌리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덟 번째, 해양 정신과 기업가 정신 및 자주 정신, 상무 정신을 우리 역사 속에서 재발견했습니다. 역사의 수구 세력인 공산주의 도전을 극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유능한 국가 경영자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승만, 박정희 세력이 바로 한국의 진짜 진보 세력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를 역사 속에서 지우려 하는 가짜 민족주의, 가짜 민주주의, 진짜
가짜 평화주의자들. 가짜 평화주의자들은 왜 수구 반동 세력으로 분류되느냐 하는 10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은 김정은 세력이죠. 그리고 상당 부분 문재인 세력의 행태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거짓 선동으로 계급투쟁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급투쟁론이라는 이념을 공유하면은 그 나타나는 행태가 비슷해집니다. 거짓 선동으로 문명의 기초인 사실과 과학과 법치를 부인합니다. 두 번째, 집단, 민족, 민중, 사람 등 집단주의를 앞세워 개인의 자유를 부정합니다. 세 번째, 자유롭고 개방적인 해양 문화권에서 이탈해서 전체주의적인 대륙 문화권, 중국, 북한, 러시아권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네 번째, 헌법에 담긴 진보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부정합니다. 다섯 번째, 자유에 기초하여 건국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그리고 자유민주적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1948년 건국을 부정하므로 당연히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진보의 화신입니다. 그 진보의 화신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반동 수구 세력이다 하는 자백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국가 운영에 무능합니다. 일곱 번째, 인종주의와 유사한 폐쇄적 레이시즘, 민족주의, 계급투쟁론과 유사한 민주주의 도구마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여덟 번째, 자유의 확장이 아닌 자유의 축소를 지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양반 독재와 비슷한, 조선조 양반 독재와 비슷한 계급 독재를 펴고 있습니다. 열 번째, 따라서 이들이 수구 반동 세력이고 이승만, 박정희가 진보 세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한 것은 나는 수구 반동 세력이라는 고백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진짜 진보 세력이고 김정은과 문재인 세력이 수구 반동 세력임을 증명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딱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인은 평균 수명이 세계 11등입니다. 남자 79세, 여자 86세, 평균 82.3세. 북한은 109등입니다. 여자 74, 남자 67, 평균 70.6세. 그러니까 12년을 더 삽니다. 더 오래 삽니다. 이게 바로 김일성 세력은, 그리고 김일성을 추종하는 남한의 극좌 세력은 수구 반동 세력이라는 증거가 되죠. 평균 수명을 늘리는 세력과 평균 수명을 늘리지 못한 세력, 그게 바로 수구냐 진보냐의 차이입니다. 진보된 세상에서는 오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시계를 거꾸로 돌렸으니까 평균 수명을 늘리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1914년에서 2014년 100년 사이에 키가 가장 많이 큰 여성은 누구냐? 세계에서 한국 여성입니다. 20cm가 컸습니다. 20cm가 컸어요. 이것은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다. 여성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남녀 평등하게 되었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 아닙니까? 두 분 다 여성 교육에, 여성의 취업에 얼마나 신경을 썼습니까? 따라서 이승만, 박정희, 진정한 여성 해방 운동가들이었습니다. 두 분이 진짜 진보 세력이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이들과 점점 공동 운명체가 되어가는 남한의 극좌 세력, 문재인 세력은 역사의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여기에 이론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